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의 음주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복지를 통과했는데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촉발이 됐던 건 그 2012년이었나요?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에 출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음주 문화가 좀 조정이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만 24세가 되기 전에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일반인 포함해서 24세 미만의 광고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신문, 포스터, 뭐 대중 광고 모든 거에 전부 다 출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음주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광고는 20살이 아니라 24살로 기준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25살, 26살이 돼도 좀 어려 보이는 분이 나오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광고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 20살 넘은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써서 쓰고 싶은데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영업의 침해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계약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유 씨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엔가 22세가 되거든요. 아직 2년 남았잖아요. 24세까지. 그러면 그 기간, 만약에 전속계약기가 남아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광고 계약주하고 아이유 씨 사이에 또 소송까지 번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개정안만 통과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위헌의 소지도 좀 있어서 실제로 이 안대로 법안이 마련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그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발의를 해서 뭐 복지를 통과한 것 같은데요. 그 요즘에 주류 광고를 좀 보면요, 확실히 좀 아이돌이나 20대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졌죠. 많을 수밖에 없고요. 1998년에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이 광고 모델이 되면서 소주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름다운 여성 스타들을 주로 이제 술 광고 모델로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커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 전속 광고, 그다음에 여성 전속 모델 이렇게 같이 커플로. 이전에는 뭐 노주현 씨라든가 백일섭 씨 같은 분들이 주로 아저씨를 대상으로 주류 광고를 했는데 주류 광고의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연예인이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4살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 굉장히 기계적인 거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유재석 씨는 나이는 술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주류 광고를 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의 아주 중대한 롤모델이거든요. 주로 좀 이제 개그맨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험하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월드컵은 주류 광고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 때마다 국내외 맥주 광고는 최고 시장이거든요. 치맥을 먹으면서 축구를 봐야 한다는 뭔가 이 대중들의 정서 때문에. 그럼 이런 광고 청소년에게 영향 주는데 축구를 소재로 한 광고는 술에 등장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기계적인 건데 2012년에 김연아 선수는 국민 여동생이면서 정말 청소년들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특정인을 위해서 이게 고민되다가 이제서야 발의가 됐는데 김연아 선수는 맥주 광고 다 했고요. 나이도 24살이 넘었고요. 아무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딱 보다 보니까 아이유 씨가 걸리게 된 매우 기묘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이제 또 이 정말 많은 연예인들에게 이 법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소가 또 줄일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를 나눠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 못 했을까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원래 원안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광고 모델이 되면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벌칙 규정이 있다는 의미는 이게 형벌 규정이라는 소리거든요. 형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분명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보니 나이를 기계적으로 24살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충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24살 이하 연예인이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년이 음주를 하지 않는다. 그건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중에 일환일 수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주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죠. 나는 그렇죠. 이 소주와 관련해서 뭐 맥주와 관련해서 이 광고 모델을 써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 사람 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이 IUC나 기타 이제 나이 어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업의 자유잖아요. 직업 선택 자유예요. 내가 이 광고 모델을 가는 걸 또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적인 기본권 침해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건 그러니까 청소년 음주 문화 조장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좀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죠. 위헌 소지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청소년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류 광고와 관련해서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죠. 이것들도 있죠. 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걸로 큰 알려져 효과를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심야 시간대에만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죠. 밤 네네. 10시 이전에 주류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는 시간 등.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좀 제가 기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고충은 이해가 되고 제도적으로 뭔가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시도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사회에서. 청소년 음주를 권장할 수는 네네.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시도들은 일부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의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슨 문제가 먼저 벌어지냐면요. 그럼 주류 광고 회사는 IUC에게 지급한 광고 모델료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IUC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새로운 게 생기면서 합법적으로 계약해서 광고하던 것이 불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손배소를 내야 되겠죠. 혹은 뭐 국회에 내든가. 네. 그럼 이런 일파만파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뭐 시행령이라든가 여기서 부칙 같은 것으로 여기에 대한 완화작용을 만들지도 않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합법적인 광고 활동이 불법적인 광고 활동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국회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에서 네.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22살인 분인데 소주 광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50이 됐어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차승원 씨는 술 광고를 네.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이걸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법안을 지금 던져놓은 것이다.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요, 앞서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적인 대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 연령 자체를 올리든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페널티를 강화하던가 네네.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술하고 광고된 거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술 광고 자체를 못하게 하면 제일 확실하겠죠. 근데 그 그렇죠. 부분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네. 식의 법안을 내놓은 건데 이 법안의 기계적인 이 24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뭐 나이에 따라서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청소년 음주율이 실제로 떨어지는지도 네.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죠. 이런 법안을 낼 거면.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세원 씨 부부에 대한 오차 공판이 네. 있었는데 서세원 씨가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했는데 목을 조른 건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 공소 오차 공판 보면서는요. 네. 대부분 다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변호인 서세원 씨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네. 자 서세원 씨 지금까지 이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답변하고요. 네네. 나머지는 대부분 부인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이 1년 6개월 지금 검찰이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부인해요. 특히 부인의 네. 서정희 씨의 목을 졸랐다든가 이런 좀 이 심각한 이 폭행 범행 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이 많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이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장면도 명백한 폭행인데 이건 CCTV가 이미 많이 방영이 됐으니까 부인을 못 하고 있지만 대체로 또 이제 서정희 씨에 대해서는 좀 음해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부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자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공소 사실을 다 인정했다고 보면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공방은 치열한데 네. 오차가 이제 마지막 네. 결심 공판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어쨌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제 5월에 바로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이제 서세원 씨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네. 재판부의 판결만 남은 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을 조른 부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서세원 씨 측 변호인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정희 씨의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한 이유가 요가실에서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 법원에 굉장히 일관성 있는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서정희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서정희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CCTV가 있지만 네네. 증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증거에서 서정희 씨 진술만 있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뜨리면 이 요가실에서 목을 조른 부분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목을 조른 행위는 행위 태양 자체도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네. 또 서정희 씨 측 얘기하는 걸로 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정도의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폭행의 강도도 굉장히 심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법정에 출두했던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서정희 씨 목에 분명히 목을 조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법정 증거로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요. 만취한 남성이 자신의 무릎에 여자친구를 앉히고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었다, 뭐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만약에 이런 행동이 있었다면 네. 그러면 아마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파트 입구 앞에서 대략 10m 정도는 이 남자가 직접 운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도 취소 상태에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거고 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간 부분은 법원에서 원래 평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라고 무조건 도로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들어갈 때 이렇게 차단막이 있는 곳이 있고 네. 그냥 일반 차들이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후자라면 도로를 봅니다. 차단막이 있는 경우만 도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만. 근데 그 부분은 별로 판단을 안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면허를 총 5개 갖고 있었어요. 뭐 네네. 일종 보통, 뭐 대형, 뭐 여러 네. 가지 원동기 장치 자동차까지 전부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모두 취소해 버렸어요. 보통 그러면 이거는 과잉금 존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운전했던 건 훨씬 위험하고 거기서 사고까지 났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취소는 정당하다라고 본 게 일단 법원의 판단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여성에게는 잘못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분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사고가 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과실이 없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운전할 때 위에서 운전했던 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 거죠. 아니 우리는 적절하진 않아도. 이 행위 자체가 네. 그 얼핏 생각을 해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위험하죠. 있거든요. 조금 비정상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대에 꼬마만 앉혀놓고 시동을 걸고 가도 매우 맞아요.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성인 2사람이 포개져서 지금 운전을 하고 예. 있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핸들은 여성이 잡았고 엑셀과 브레이크는 누가 밟았겠습니까? 이 여성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나요? 그 자세에서? 이건 이제 영화에서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에서나 나오는 혹은 코미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네. 그 분노의 질주 5에서 엔딩 장면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본 장면은 조폭 마누라의 서기 씨하고 네. 이범수 씨가 영화에 이렇게 있나 계단을 보네요. 내려간 장면이 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장면이지 현실에서 이것을 흉내내면 이건 정말 이게 얼토당토하는 일인데요. 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서라도 이게 저 뭐 면허 정지가 부당하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길에서 이런 장면 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분이 주장을 했던 게 음주운전을 안 했다도 일단 첫 번째 주장이지만 두 번째는 전부 취소한 건 너무하다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화물차 운전하면서 네, 네.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생계가 곤란해진다라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운전 방법을 택하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전부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본 게 이번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것이 법원에서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네. 거는 이제 판결을 안 내렸다고 하셨는데 네. 사도인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요,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나, 그러니까 도로 안에서 뭘 잘못했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잖아요. 네. 근데 도로 아니라면 일단 음주운전은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이게 법이 경우에 바뀌었는지 따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게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이 넓잖아요. 네. 지금 다른 차, 서 있는 정차돼 있는 차를 일단은 받았고 네네. 그다음에 주차장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앞에서 택시가 오면서 교행이 되자 3m 정도를 여자친구를 내려놓고 본인이 운전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네. 저는 앞으로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게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차단막이 있고 경비 아저씨가 계신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좀 적용되는 쪽으로 좀 법 취지가 강화돼야 되는 네. 게 아닌가. 운전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백성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